예, 반대적입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오늘은 주식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역사 얘기. 예. 저희가 이번 25년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80년 됐다, 그죠? 네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학생 때 정말 역사 공부를 엄청 싫어했어가지고 역사에 대해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혼자서 막 좀 알아보려고 서대문 연구소도 예전에 가보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 형문소구나. 벽돌이구나. 맞아요. 무너졌구나.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구나. 예쁘게 지어놨네. 네. 근데 또 대표님이 주식 잘하시지만 역사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국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오. 국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역사 안 된다. 굶어 죽는다. 죄송합니다. 굶어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아버지가 그때 중국 쪽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네. 중국어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제가 한문도 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네. 너 옛날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다 뭐로 적혀 있어? 물어보시면 한문으로. 그때는 간체자, 번체자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쓰는 한자하고 대만에서 쓰는 한자가 다르죠. 네네. 대만에서 쓰는 한자하고 우리가 쓰는 한자가 같고 중국은 간체자라고 해서 아예 한자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건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너 그런 비문 같은 거 제대로 읽고 뭐 이렇게 뭐 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고구려가 어딨냐? 중국에 있지 않냐? 그럼 중국을 이제 가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야 그러면 중문과가 좀 이 얘기에 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중국 그 우리 교수님하고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 학생은 왜 중국을 하려고 하냐? 제가 생각해 뭐라 그랬냐면 역사를 좀 더 국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붙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은 주식을 안 했으면 역사 선생님이든 그러지 않았을까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사실 역사 얘기 사실 주식 얘기 하시다가도 이게 역사 얘기로 넘어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얘기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컨텐츠를 찍는 건데 광복 80주년이기도 해서 저희가 방금 서대문 연구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략이 어떻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침략을 받게 됐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이 이제 먹을 나라가 없는 거지. 그리고 바로 옆에 조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조선부터 먹자. 사실은 가만히 보면 조선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 먹은 게 별로 없어. 그다음 만주인데 어차피 만주는 우리 거였고 그때 우리가 중국하고 간도 때문에 막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고종이 열심히 싸우고 고종이 이제 대한민국을 선포할 때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대한제국 우리 대한민국 몇 천리야? 삼천리 강산이잖아. 네네. 뭐가 포함해서? 북한 포함해서 삼천리잖아. 네네. 근데 대한제국 선포할 때 고종이 뭐라 그랬냐면 구천리라고 그랬거든. 대한제국이 구천리라고 그랬어. 구천리. 네네. 구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삼천리라고 그러잖아. 네. 육천리 어디 갔대? 간도에 있겠지. 간도에. 간도에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영토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했다? 일본에 넘어간 거지. 외교권이 뺏긴 거지. 외교권이 뺏기면서 중국한테 뭘 넘겼어? 만주 그냥 넘긴 거지. 일본이. 그냥 넘겨준 거야.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만주국을 세운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쳐들어간 거? 그거 금방 나왔잖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필리핀하고 이거 먹은 거? 금방 나왔잖아. 뭐 몇 년 안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딱 먹을 수 있는 원래 제국주의 국가들은 소비시장이 필요해. 소비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탈한 게 아닌가. 독립 관련해서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이렇게 유명한 독립운동 사건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유명한? 네, 이 사람들이 좀 이건 꼭 알아야 하는 운동이다 이런 거. 그리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꼭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나는 처음에 이제 생각나는 거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해도 뭐 중요한 것 같기는 해. 무슨 얘기냐면 안중근 의사 굉장히 유명하죠. 나는 여기서 뭐 일본 사람을 교화시키고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 선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는 대부분 다 봤으니까 일본 프로를 풀어줄 때도 우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프로는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다음에도 우린 전쟁 중이니까
일본에서는 테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 중인 나라들은 테러가 없어.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에 드론을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폭파시켰다. 테러인가? 테러가 아니지. 전쟁형이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병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인 거야. 우리는 일본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건 테러리스트로 저격을 한 건 아니지.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일깨워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이기 때문에 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역사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윤봉길 의사. 요즘 상해 핫하다 그러던데. 맞아요. 요즘 되게 중국 간다고 하면은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나도 상해 가니까 상해 와이탄을 한국어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거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첫 번째, 우리나라가 독립이 왜 됐어? 뭐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겼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답이긴 한데 50%밖에 안 돼, 그거는. 왜 50%밖에 안 되냐 하면, 원래 그 2차 세계대전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회담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강대국끼리. 그래서 이제 결론을 대충 낸 게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 그걸로 일단은 돌아가자. 왜냐하면 중간에 막 독일이 여기도 치고 일본이 여기도 쳐서 자기도 먹고 뭐 그동안에 프랑스도 어디도 치고 막 이러면서 복잡해졌을 거 아니야. 그 복잡해진 걸 언제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으로 딱 돌리자. 라고 이제 결론을 일단 내놓은 거야. 1918년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역사를 돌리자 이렇게 된 거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은 게 1918년도에 딱 끝이 났으니까 그때 가졌던 식민지들을 그냥 가지는 걸로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병합이야? 1910년이잖아. 강제 병합이. 1910년에 병합이 되면 1918년 이전이잖아. 이전이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는 독립을 해 못해? 못해. 독립 못하는 거야. 원래 독립 못하는 거야. 원래 독립 못하는 거고 그냥 일본인 거야. 근데 윤봉길 의사가 홍포공원에서 조선 폭탄을 던지지. 조선 폭탄이 탁 던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 중국 본토에 장제스의 국민당이 들고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야? 우리 10억 중국인들이 못한 이걸 갖다가 누가 했다. 누가 했어? 라고 탁 얘기를 했을 때 김구가 단따당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누군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이 했습니다. 된 거지. 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이 우리 중국인민 10억 인구가 못한 걸 해냈다. 대한민국 청년이 해냈다 하면서 감명을 한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제스가 우리 상해 인정을 엄청 도와줘. 엄청 도와주는데, 그러다가 이거 회담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김구가 들어서 장제스를 찾아가서 우리 무조건 독립해야 됩니다. 이번 의제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얘기할 때 무조건 우리 독립을 거기 안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장제스가 어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대만 가면 잘해야 돼. 그래서 장제스가 딱 갔는데 미국이 이제 부탁을 한 거지. 지금 아시아권의 전쟁이 저쪽 유럽 전쟁은 지금 뭐 영국도 치고 프랑스도 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쪽은 나만 해야 된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소련도 그때 독일을 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간동에 지금 100만이 있다는데 우리 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제스가 좋아. 대신에 조선의 독립을. 18년으로 돌아가면 1910년에 이게 일본으로 들어간 조선 독립을 못하는데 특별 조항으로 조선의 독립을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영국이 반대를 해. 그럼 인도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조약을 자꾸 넣으면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시아권에서 전쟁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할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용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났잖아. 전쟁이 끝나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돌리니까 베트남 누구 거, 뭐 프랑스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선은 독립, 대한민국은 독립.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군들이 왔을 때의 시각은 여기도 일본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 뭐 그런 시각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어. 그래서 독립의 이제 단초가 되었던 도시락 폭탄 사건. 그리고 안 그러면 독립운동 했는 사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뭐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안중근 의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전쟁 중이다. 라고 얘기했던 걸 갖다가 밝힌 거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를 갖다가 이제 또 보여준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의 단초가 된 운동이 운동이 아니라 의거가 예고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하고 가자.
사실 이거는 생각 안 했던 질문이긴 한데 음. 대표님이 살짝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주린이들이 생각이 난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살짝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주린이뿐만 아니고 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까 사실 많은 곳에서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분이 되게 멋있게 살았다 멋있게 살지 않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알려지신 분도 있고 많이 안 알려지신 분도 있는데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걸 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 후손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훈장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걸 했는 것도 아닐 거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걸 했는 부분도 일단 아닐 거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까 이제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던진 거 얘기를 했잖아. 그 중에서 뭔가가 하나가 된 거지. 그 많은 얘기들 중에서. 적중이 되면서 그걸로 독립의 어떤 물꼬가 터지는. 그러니까 주민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할 때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주식이 그냥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단순히 생활비 좀 벌자 뭐 이런 부분도 일단 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면 정년퇴임 하고 난 다음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 식민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때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돈을 벌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면은 하나 적중하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듣고 하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었잖아. 네. 근데 식민지를 겪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식민지를 겪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지. 우리나라의 지금 보면 전차가 운행된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운행된 것도 우리나라고 신식 군대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고종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분은 평생 공무원을 했다든지 평생 대학 교수를 했다든지 평생 야구를 했다든지 평생 골프를 하다가 이제 뛰어드는 사람 그러면은 주린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20년 있었던 사람 10년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집하는 방향보다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성공했는 부분이 나한테 어떻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을 시켜나가는 게 나는 주린이에서 빨리 탈출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독립되고 난 다음에 벌써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우리 주린이들도 빨리 주식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수익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